총선 앞두고 또 결단이 임박한 사람이 또 있죠. 다음 키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퇴진당을 만들겠다는 송영길 전 대표 제안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반윤연대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송영길 전 대표가 어떤 제안을 한 건지 들어보겠습니다. 연대를 할 수가 있다.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열심히 연대해서 싸우고 47석의 비례대표는 윤석열 퇴진당 가칭, 윤석열 퇴진당 그러면 선관위에서 등록을 안 해주겠죠. 그러니까 무슨 검찰 개혁당이라든지 그 관련된 당명으로 오히려 독자적인 윤석열 퇴진당, 민주당의 우당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면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제가 엊그저께 이준석 대표를 만났어요. 절대 갈 수도 없고 안 가고 이준석 대표는 신당 만들 수밖에 없답니다. 제가 이현주 대표도 만나봤어요. 다 이렇게 만나봤더니 불가피하게 거기는 간다는 거고 더 이상 윤석열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반윤석열 당을 만들겠다는 송영길 전 대표인데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비판에는 앞장서면서 또 반윤연대는 안 하겠다네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저 송영길 전 대표가 참 딱한 게요. 뭐 윤석열 반대하는 사람들 다 해갖고 윤석열 퇴진당을 만들겠다는데, 그런데 조국 전 장관도 뭐 신당 창당 옹졸인데 송영길하고 같이 할 생각은 없다. 예. 뭐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준석마저도 송영길과는 같이 안 한다. 그러니까 무슨 윤퇴진당을 이런 사람들 다 끌어모아서 같이 하겠다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걱정해야 될 거는 나하고 같이 해줄 사람이 누구지? 이거 한 사람이라도 빨리 찾는 게 급선무다. 근데 아마 한 명 찾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연대할 사람 찾는 게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반윤연대를 기치로 내거는 신당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이준석 건가요? 대표는 새로 신당을 만든다고 한다면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특정인, 특히 지금 대통령을 겨냥해서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을 똘똘 뭉치는 그러한 이 형태는 소위 말하는 이 구정치 형태라고 본인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뭐 경향신문하고 인터뷰해 보니까 본인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바는 이 지금 보수의 자유주의자, 그러니까 진보의 자유주의자들을 다 아울러서 빅텐트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요즘에 그렇다고 빅텐트 만들겠다는 분이 너무 많네요. 예. 그런데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그러니까 정치적인 나름대로 스펙트럼을 상당히, 그러니까 일종의 뭐 중도자에서 중도 우까지 아우르는 그러한 형태의 그러한 이 새로운 정치적인 행보를 모셔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이야기하는 정치공학적인 결합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본인 입장에서도 사실 이 지금 새로운 신당을 만들면서 반윤연대로 갈 경우에는 자신의 입지가 오히려 좁아질 수 있다고 생각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본인이 한 달 정도 전 됐나요? 윤석열 대통령의 그 국정 스타일을 바꿔달라고 하면서 눈물을 기자에게 했던 사람인데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12월 27일인가요? 지금 100일까지 지금 나름대로 지금 그 시한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저는 그 시한 안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를 잡기 위해서 울산 언양까지 내려가고 그리고 또 같이 또 한 번 더 가출했을 때는 같이 또 달래서 평택에 같이 또 이렇게 이준석 당시 대표가 모는 전기차 타고 가던 그러한 상황까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격적인 전화를 한다면 이준석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손을 잡을 가능성도 여전히 저는 남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전히 잔류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건데 동의하십니까? 근데 뭐 이미 이거 얘기하는 거 보면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뭐 보수적 자유주의와 진보적 자유를 아울 수 있는 빅텐트다 그랬는데, 아이 그 뭐 좀 말은 무슨 말이든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송영길 전 대표가 조금 사정이 날지는 모르겠는데 이준석과 함께 신당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저는 그래도 그 토크 콘서트 할 때 뭐 천아용인인가요? 뭐 그런 정도 말고는 뭐 없어요. 뭐 연락은 자주 오고 뭐 기호 3번 당이 될 수도 있다. 요즘 온라인으로 또 이제 후보자 모집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알려진 기성 정치권에서 좀 이름 석자 알려진 사람 중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는데요. 딱 그게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는 게 저는 그 이준석 그 전 대표 그나마 좀 친한 사람 중에 유일한 그 현역 의원이 허은하 의원 아니에요.
허은하 의원이 이제 비례대표죠. 비례대표인데 이준석 신당이 생기면 그쪽 당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탈당을 해야 되는데 비례대표는 탈당하면 의원직 상실하잖아요. 그러면 허은하 의원이 의원직 상실하면서 이준석 신당으로 옮겨가는가? 그게 전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예. 그것도 이렇게 뭐 쉬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신당이라는 게 뭐 그림은 크게 뭐 그렸는지 모르겠는데 예. 실체가 이제 조만간 드러날 거거든요. 예. 근데 사람들이 실체가 드러나면 겨우 요구하려고 그렇게 떠들었던 거야? 이런 평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창당까지는 일사천리일 것이다. 나는 다 준비해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밝힌 바가 있거든요. 이것은 좀 어떻게 좀 호언장담해놨는데 허언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정말 꼼꼼하게 지금 다 계획대로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나름대로 아마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예.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본인이 지금 구글 폼을 통해서 지금 이 신당에 같이 합류할 수 있는 지지자들을 모았는데 뭐 예. 10만 명 모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는 총선 출마자들까지 지금 구글 폼으로 모집하겠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준석 신당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국민적인 여러 가지 기대가 있는 것들이 커질 경우에는 상당히 바람이 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뭐 대한민국 선거제도가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거대 양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예. 향후 지금 변수 중에 하나가 지금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지금 현재로 이 연동형 제도로 갈 거냐, 아니면 가글식으로 병립형으로 갈 거냐의 문제인데, 병립형으로 돌아가기가 결코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연동형이 될 경우에는 예. 상당히 이준석 신당이 비례에서도 상당한 의석을 나름대로, 그러니까 의미 있는 의석을 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정치에 뜻이 있는 신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신당에 가서 한번 비례라도 한번 도전 한번 해볼까? 그러한 바람이 일지 않을까. 그런데 문제는 관건은 최소한 이 지금 현재 신당 지지율이 뭐 한 15% 놓았는데 그거보다 좀 더 올라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뭐 이준석 끌어안게 나섰던 이뉴한 혁신이 지도부에 좀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지도부 좀 희생해라, 헌신해라, 이런 안을 보내고 최후 통첩 시간이 오늘까지였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최고위 회의를 저도 유심히 봤는데 아무 언급을 안 하더라고요. 이건 그게요.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예. 그 혁신위 구성원들이 예. 그런 어젠다를 던지고 그 요구를 하고 한 거는 바람직하고 저도 예. 동의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요때까지 안 하면 뭐 의미가 없다. 그거는 뭔가 그 혁신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보여지는데, 이거를요, 이 보수정당의 혁신위원회 아닙니까? 예. 그러면요, 그것이 그 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혁신위는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지만 결정의 주체는 아니잖아요. 그럼 당사자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예. 고내장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여지, 그거를 열어둬야 되는데, 자기 손으로 끝장 보겠다. 이거는요, 그 보수 정당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좌파 정당에서는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해갖고 그냥 제압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건데, 그런 점에서 뭔가 지금 이뉴한 혁신위가 좀 미스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결과적으로 예. 이뉴한 혁신위에서 던진 어젠다의 상당 부분은 네. 이제 혁신위가 언제 종료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후 과정에서 예. 뭐 상당 부분 그게 현실화될 것이다, 예. 수용될 것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식, 예를 들어서 뭐 날짜를 박는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방향은 맞다고 네. 해주셨는데, 또 국민의 시선에서 보면 지도부에서 뭔가 성의 있는 조치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혁신위가 힘이 빠지게 된 거고, 그렇게 되면 조기 해체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지도부 책임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많거든요. 그 국민의 시선이라기보다도 예. 언론의 시선이라고 언론의 시선입니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언론은 뭔가 뭐 빨리빨리 뭐가 나와야 된다 그러는데 저게 비상 정권을 가진 비대위가 아니에요. 혁신위예요. 당 예. 공식 지도부는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혁신 어젠다를 발굴하고 그거를 당에 이렇게 제시를 하고, 그럼 그거를 얼마만큼 그 수용을 할 것인가, 그거는 좀 시간을 두고 봐야지, 혁신이 딱 그 임기 내에 모든 것이 다 끝장나야 된다. 그거는 마치 혁신위를 비상 정권을 가진
비대위로 착각하는 데서 그런 평가가 나오는 거 아닌가. 당에서도 뭐 혁신위에서 지금 공관위 업무랑 좀 헷갈린 게 아니냐. 혁신위가 할 수 있는 선을 지켰어야 된다. 이런 또 경고의 목소리도 들리는데 이렇다 보니까 뭐 지지부진하게 되면 이른바 뭐 논개 작전이라 그러나요? 네. 임요한 혁신위가 조기 해체하면서 네. 지도부에 타격을 주는 네. 그런 방안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뭐 사실 예. 오늘까지 답을 달라고 했는데 안 주면 아마 이 지금 혁신위가 조기 해체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 이 일부 언론에서는 그렇게 했더라고요. 빈손 해산이 될 거다 예.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혁신위의 빈손이 문제는 김기현 지도체를 흔드는 손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김기현 지도부를 끌어내리는 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요. 혁신위는 사실 자신과 정치적 공동 운명체예요. 본인이 지금 혁신위를 발족시키면서 정권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혁신위가 내놓은 안을 제대로 그러니까 받아주지 않아서 혁신위가 소교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한다면 예. 어떻게 보면 김기현 대표의 정치력이 바닥을 드러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또 그리고 또 이 지난번 혁신위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결국 김기현 지도 체제를 좀 더 끌고 가기 위한 정치적 이벤트 덜러리라는 식으로 이제 한 의원이 이야기해서 상당한 반발이 있었습니다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지금 우리 눈을 속이고 한 거 아니냐는 식의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이 지난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드러났던 분노한 민심을 지금 진노시키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한테도 상당한 정치적인 위험과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최후 통첩 기간인 오늘까지 지도부의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이 다음에 나올 이뇨한 위원장의 카드를 저희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몇 분 남지 않았는데 저희가 오늘 좀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질문을 끝으로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개각을 단행할 걸로 지금 보이고 중폭 개각으로 예상이 되는데 윤석열 정부 2기 내각 출범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그렇다고 봐야 예. 되겠죠. 19개 부처 중에서 한 번에 다 되지는 않겠지만 이번 달 중으로 10개 이상의 장관이 교체가 된다면 뭐 이제 저 대통령실 수석 뭐 거기도 거의 전면 개편되다 된 거니까 뭐 윤석열 정부 2기, 2기 출범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포인트 인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지금요, 또 그 수원지검에 그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이라든가 이재명 대표 오늘 그 경기도 법카 유형 관련해 갖고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그 수사 책임자의 이정섭 차장검사를 탄핵 소추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후임 검사가 왔는데 거길 또 탄핵 소추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수원지검에서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 계속적인 그거는 결국 지금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장관이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 거 연말까지 그게 어떻게 처리되는가 그거 보고 나서 뭐 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보입니다. 업무의 연관성 때문에 네. 그런 거군요. 방송통신위원장도 이번에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해서 또 탄핵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결국 뭐 누가 되느냐의 문제인데 바로 그 때문에 사실은 지금 뭐 제2의 이동관, 제3의 이동관 스타일하고 좀 다른 분이 지금 상당히 유력하게 떠올랐는데 바로 그분이 지금 국민권익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홍일 위원장인데요. 김홍일 위원장이 사실은 지금 뭐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동관 전 위원장이 가졌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이미지 그런 부분들을 좀 탈피해서 나름대로는 뭐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좀 균형 감각을 갖춘 그런 인사를 그러니까 내세워서 실제 민주당이 다시 또 탄핵을 할 경우에는 그때는 일종의 뭐랄까요, 민심의 역풍을 그렇게 자초할 수밖에 없을 수 있도록 아마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김홍일 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르면 오늘 개각이 단행될 예정인데요. 저희가 또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